안녕하세요. 미주친TV의 시퍼스입니다. 오늘은 장이 전체적으로 숨고르기를 하면서 보합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술주로 대표되는 나스닥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는데요. 나스닥의 5대 기술주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힘을 잘 못 쓰는 와중에 테슬라가 정말 장판파 위의 장비처럼 혼자서 시장을 캐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미국과 전 세계에 어떤 소식이 있었고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영상 봐볼게요. 제 영상은 매일매일 이렇게 짧은 뉴스 형식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셔서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에 부담없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오늘의 주요 지수를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시간 6월 23일 기준 주요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업들을 포함하는 S&P 500은 0.11% 하락한 4,241포인트를 기록했고, 미국의 우량주 종목들로 구성된 다우 지수 또한 소폭 하락한 33,000포인트를 이제 기록해왔습니다. 기술주를 포함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는 0.13% 상승한 14,271포인트를 기록하며 이번 주 3일 연속 동안 이렇게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소형주를 포함하는 러셀 지수 또한 0.33% 상승하였는데, 보시다시피 대형주들은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데 반해 기술주와 소형주들이 선방한 모습입니다. 국제주가는 이제 다시 0.29% 상승해주며 배럴당 73.27불을 기록하였고, 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소폭 상승해주면서 1135원을 기록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대한 종지부가 나지 않으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1.4% 후반대로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또한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금리 상승은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에 잉크가 이제 마르기도 전에 연준의 일부 주요 인사들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동안 비교적 비둘기 성향에 가까웠던 라파엘 보스텍 여는 총재가 2022년 말 금리 인상과 2023년 추가적인 두 번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아직 이제 인플레이션 컨트롤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 시기 또한 빨라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파월 의장님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연준 내에서도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런 현상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참 속타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장은 이러한 이슈들에 내성이 생기면서 갑자기 있을 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금리 상승은 언젠가는 당연한 과정이니까요. 또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수들을 발표했죠. 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제조업 지수의 경우 62.6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지만, 서비스업 지수의 경우 64.8로 지난달인 70.4보다는 다소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두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제 50을 크게 넘으며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은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판매량을 발표하였는데 전월 대비 5.9% 감소하며 계속해서 감소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문제는 최근 원자재 값의 증가와 원자재 부족 등의 이유로 신규 주택 건설이 실제 주택 수요를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며 앞으로도 감당 못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집값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용 기업들이죠.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재생에너지에 엄청나게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 6개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6개의 기업들이 세계 재생에너지 전체 용량의 30%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자금력과 현금을 가진 대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동안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던 재생에너지 업계가 조금 이제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과 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 억제 정책 등의 영향 등으로 이런 추세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최근에는 수소 에너지로 유명한 플러그 파워가 아마존과 협력을 준비한다라는 소문도 있었죠. 마지막으로는 석유 값인데요. 어제 한번 살짝 진정이 되려나 싶었지만 오늘 또다시 반등을 해준 모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과 또 최근 들어 급속도로 되살아나는 미국의 경제로 인해 석유 소비 증가가 이제 커지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올 여름까지 배럴당 뭐 80불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오펙에서 석유 증산 등이 논의될 예정이니까 이제 이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국제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종인 코로나 델타가 한 번 더 진화하며 코로나 델타 플러스라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죠. 이 변이 확산에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델타 감염자는 영국에만 5만 5천 명이 넘었고 미국에서는 3천 명을 돌파하는 등 요즘 굉장히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이 델타 플러스까지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지금 대다수의 도시에서 마스크를 전혀 안 쓰고 다니는데 코로나를 극복했다라는 이 축배를 너무 빨리 터트린 건 아닐지 염려는 됩니다. 이런 변이 확산 우려로 인해 다시 한번 이 컨택주와 언택주 사이에서 이 복잡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컨택주들의 이제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은 SEC, 즉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ETF에 대한 승인이 결정이 또 이제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주 이유로는 비트코인 ETF가 시장 조작에 이제 취약한지의 뭐 이런 여부 등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심사 기간을 45일 연기해서 오는 8월 10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가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은 연일 이어지는 미중 갈등의 연장선인데요. 다음은 이제 보면은 미국은 월요일 신장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관련 상품의 수출 제한을 검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틀 뒤인 오늘 결국 중국 5곳의 기업의 미국 수출 제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티커가 DQ인 다코 뉴에너지죠. 특히 이 기업의 주가가 애프터 기준 1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중국은 이 수출 제한 조치에 엄청나게 격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또 다른 미중 무역 갈등의 초석이 될지 민감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의 태양광 제품 수출 제한은 이 경제와 정치 두 개를 다 건드리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전략적인 조치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어제 2만 불 선까지 내려갔다 3만 불 중반으로 급등하였는데 오늘은 3만 2천 불 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 보합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이번 하락의 이제 주요 원인이었던 중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에 예전과 같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려면 조금 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드린 뉴스 등의 이유로 주식시장은 눈치를 보며 횡보하였는데 섹터별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소비재 쪽이 가장 큰 상승을 해주고 뒤이어서 에너지 쪽에서 상승을 좀 있었고 기술주와 금융주들은 나름 선방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비재가 없었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이 하락장이었죠. 그럼 무엇이 이 소비재 섹터를 상승시켰고 나스닥을 방어했는지 다음 장을 볼게요. 와, 이게 얼마만인가요? 여기 한 줄기의 빛이 보이시나요? 네, 전체적인 시장은 불그스러움한 모습을 보여주고 대장주인 마소, 애플, 구글, 아마존도 마이너스를 보여주었지만 테슬라가 혼자서 5.27% 상승해 주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발언 등의 이유로 금융주들도 조금 버텨주고 몇몇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오늘의 나스닥과 이 미장은 테슬라가 혼자서 버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컴캐스트는 3% 이상 하면 새빨갛죠? 그 이유를 뒷장에서 보겠게요. 오늘의 주요 기업 소식입니다. 오늘은 크게 움직임 폭이 없어가지고 4개밖에 없는데요. 테슬라는 이 비트코인 반등과 또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첫 태양광 충전소가 개장되면서 그동안 눌린 주가를 터트려준 모습이에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위성 인터넷을 빠르면 올 가을 런칭할 거라 밝힌 것도 테슬라 상승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스타링크가 조만간 IPO로 나올 수 있다라고도 이제 말하죠. 대표적인 스트리밍 기업인 로쿠도 4.5% 상승하였는데 미국의 컴캐스트가 로쿠의 인수를 검토한다고 밝혔어요. 워낙 비싼 가격에 검토가 되어 로크는 이렇게 상승했지만 컴캐스트는 아까 보셨듯이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샤오펑은 이제 홍콩 거래소에서도 상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4% 상승해 주었지만
이제 어제 한번 크게 올라준 모더나는 FDA로부터 모더나 백신이 남성 심장 질환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해서 이렇게 1일 천하로 바로 어제의 상승분을 다 도로 뱉어낸 모습입니다. 다음은 23일 수요일 기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탑5와 23일 기준 가장 많은 매수를 한 탑5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보유 주식 기준 탑5는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순이었는데요. 정말 한국인의 테슬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대단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애플과 뭐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을 다 합쳐도 테슬라보다 적어요. 23일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투자자분들은 총 85억 불 가량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 분들 모두가 동지인 거죠, 동지. 그래서 오늘 뭐 좀 이렇게 기분 좋으셨겠어요. 테슬라 이렇게 크게 올랐으니까. 네. 얼마 만에 테슬라가 이렇게 크게 올랐나요? 네, 기분 좋죠, 저도. 그리고 오늘 기준 가장 많은 매수 결제를 한 기업은 AMC인데요. 총 4,700만 불을 매수했어요. AMC는 여전히 이 레딧, 월벳의 밈 주식으로 쇼스키즈 등의 이슈가 있는 변동성이 큰 기업이죠. 2등은 일명 싹쓸이죠. 반도체의 3배 레버리지고 3등 또한 UW로 다우존스의 3배 레버리지인데, 와, 이거 보시면 느끼겠지만 이 오늘 매수 기준으로만 보면 한국 투자자분들의 용맹이 대단합니다. 야수의 심장이죠, 정말. 1위부터 3등까지가 변동성이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에요. 4등과 5등은 테슬라와 엔비디아로 이렇게 기록됐네요. 내일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은 금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인데 그냥 훑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페덱스와 블랙베리 그리고 나이키와 카니발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금요일에는 카맥스와 페이첵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주요 일정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죠. 먼저 미국 동부 기준 8시 30분에 미국의 5월 근원 내구재 수주량을 발표를 하는데, 이 지표는 미국의 운송업 항목을 제외한 제조업의 신규 수주 총액 변화를 보여줘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제조업 활동이 증감을 의미하죠. 이번 달의 예상은 0.8%로 지난달의 1%에 비해 다소 낮아진 수치를 예상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정말 중요한 미국의 1분기 GDP 확정표 발표가 이제 진행되는데요.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예비치, 수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발표를 해요. 내일 발표할 것은 가장 중요한 확정치입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으로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이자 중심이 되는 경제지표죠. 시장은 현재 미국 1분기의 GDP 상승을 6.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미국같이 거대한 나라가 6.4% 상승이라뇨. 정말 대단하죠. 참고로 한국은 올 1분기 1.6%의 상승만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가장 또 관심있게 보는 항목 중 하나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할 예정이에요. 지난주는 35만 건을 예상한 시장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은 41만 건이 기록되었죠. 그래서 주식도 약간 살짝 빠졌었고, 근데 이번 주는 이것보다는 다소 줄어든 38만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현재 미국은 약간 모순에 빠져 있어요. 백신으로 코로나 리스크를 벗어났다고 선언하면서 마스크도 다 벗고 다니고 경제도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실업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 미국에서는 9월까지 정부에서 추가 실업수당을 주는데요. 연방정부에서 매주 300불씩 한 달에 1200불의 추가 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실업수당과 합쳐지면 한 달에 최대 3000불의 실업수당을 주는 건데요. 원화로는 3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사람들이 한 달에 300만원을 버는데 특정 분들에게는 평소에 일을 하는 돈보다 실업수당으로 받는 돈이 더 크니까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이제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은 구인난으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수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큰 경우 주가는 조금 이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 보여요. 뭐 인플레이션 걱정도 있고, 그렇죠? 다음으로는 장이 끝난 후 오후 4시 30분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은행의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뭐냐 하면 이게 뭐 얼마나 은행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은행들이 경기 침체나 특정 리스크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를 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가계와 기업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테스트인데, 참고로 2020년 말이죠. 작년에는 HSBC, 홍콩 상하이 은행의 미국 법인이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에 탈락하면서
자사주 매입 등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 등이 제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금융주들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죠. 자, 금주의 남은 일정은 금요일에 있을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인데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은 매일매일 올릴 예정이니까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부담없이 켜두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컨텐츠가 이렇게 바뀌면서 기존 구독자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을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미주친의 메인 컨텐츠는 기업 분석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도 기업 분석이니까요. 기업 분석 영상도 틈틈이 올릴 테니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